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참, 답변 듣기도 어렵고, 시정 질문하기도 힘듭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오늘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현황은 사망자 41명, 실종자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대피한 인원은 약 12,700여 명이 이렇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각종 피해를 입어 집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5,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유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민선 8기 신상진 시정부의 지난 1년 행정에 대해 짚어보고 주요 현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는 매번 그 공문 하나로 어떻게 시장의 답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님들 그리고 민회전당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 질문 1년에 2번 있는 시정 질문인데 시장님께서 아는 대로 또 파악하신 대로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거를 의회의 의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방치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짧게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정자교 붕괴가 돼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기자회견 끝났어요. 그럼 뭐 본회의장에 와야죠. 그 오지도 않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가 이럽니까? 이것이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정 질의하고 있는 시간에 제보를 들어왔어요. 제보를. 매점 구내식당에서 봤답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셨어요? 아니 시정 질문 긴급 현안 질의예요. 사망자가 1명이고 부상자가 1명에 지금 뭐 1,600억이 아니라 3천억까지 이제 피해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중해시민재해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에서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식사하러 가십니까? 신상진 시장님, 그것만 앞에서 한번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 뭐 우리 지방의정, 지방행정대회에서 의장님 기초단체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시장 나와서 답변해야죠. 우리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현역 의원님들 지난 8대 때 어땠습니까? 은수미 시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계속 나와서 하라고 지방자치법 근거를 대면서 했어요. 지방자치법 띄워줘 보세요. 자,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보면 단체단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의회가 요구하는 것에 출석 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와서. 의장님께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별한 사유를 저 앞에서 듣고 싶으니까 신상진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그 특별한 사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종각 의원님 그 앞에서 발언자 외에 좀 말을 상가해 주시고요. 그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이번 동영상. 또 놔둬서 일문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총괄 답변을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시정 질문 시 그래도 나오셔갖고 저렇게 답변이라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못 지키십니까? 아니, 시정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앉아 계셔서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중요 사항부터 몇 가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자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집행부에서 누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답변 누가 준비가 돼 있죠? 답변 준비되신 분 나오시죠. 의원님께서 부시장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부터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소개부터 해달라고요. 예, 성남시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저는 시정질의 요지를 낼 때 신상진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정자교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일단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정자교 사고 fun계 원인 조사 및 대책 발표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에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도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동결 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되었다. 이런 조사 원인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토안전관리원 실제로 조사를 담당하고 보고서를 냈던 기관입니다. 원본에 의하면 설계 당시 기준은 만족하지만 캔틸레버의 철근이 항복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정착 강도의 한계를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 1992년 설계 기준이 바뀌면서 그 이전 설계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착 길이가 증가시키고 한 단면의 모든 철근을 정착시키지 않았다면 시성 파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착 길이를 더 깊게 놓고 한 단면만 아니라 여러 단면을 중복적으로 넣었다면 갑작스럽게 응력이 파괴되면서 뽑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교량은 정착 길이 산정이 현 설계 기준에 부족하므로 구조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즉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보세요. 원인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나왔어요?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남부경찰청에서 나왔어요?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시에서 파악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정자교와 같이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교와 의장님. 같이 교면 표장 의장님. 화면에 바닥 의장님. 손상은 네. 아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내 시간 켜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해서 부르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의장님 이게 의회입니까? 그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질의하는 요건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요. 걸로 보시고 그리고 의원 질의 시간에 질의하고 나면 의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든지 그럼 거기까지 답변을 들었으면 됐다고 그러면 돼야 되지. 여기 지금 브리핑하러 나왔어요? 나하고 지금 논쟁하러 나왔습니까? 의원님께서 답변을 들을 때에는 그 마이크를 작동을 타이머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키고 안 있는데 갑니다. 계속 답변을 하잖아요. 예. 저하고 지금 여기 논쟁하러 왔어요? 토론하러 왔습니까? 네, 이것만 주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왜? 의원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공직자가. 자, 의원님 그 질문하시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마이크 작동 끄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시민들한테 대한 봉사와 기본적인 헌신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국가 세금으로 다 월급 받고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신상지 시장에 행정부의 그 실태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민낯들이 시민들에게 들춰질까봐 참 부끄럽습니다. 예. 자,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남부 경찰청에서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 콘크리트 염화물이 유입돼서 철근 부식시키면서 그리고 어쨌든 결론이 유지 보수가 미흡해가지고 방치돼서 했다고 맞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국토부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저거하고 상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와 문제가 돼 있다. 마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국토부, 국민의힘 정부의 그 국토부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이런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유지 관리가 미흡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기 사진을 보면 자 설계 도면과 현장의 교량 부재 치수는 일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피복 두께 설계도 일정하고 캔틸러버 접근은 오히려 설계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이 그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철근 길이도 뭐 기준에 의하게 맞고 다만 이것을 이제 그 국토부에서 설계도면 3D 모델링한 이제 이 결과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원인 분개를 이렇게 보더라도 노후화가 이제 보면 진행이 되면서 콘크리트 내구성이 좀 저하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저 콘크리트 부착력이 이제 소실이 돼가지고 붕괴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국토부 조사관리위원회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게 이제 이런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설계적인 문제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맞습니까?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 보도 자료의 근거가 된 원본, 보고서 원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글자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런 식의 서술이 있습니다. 정자기와 같이 규면 포장 하면의 바닥판 손상은 유관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정밀 안전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일부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일부가 아니고요. 정식 전문가들도요. 자료에 나와 있는 제가 발언 중이니까 것입니다.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시라. 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기서 보더라도 자, 한양대 건축공학부 최창식 교수, 서울대 건축공학부 홍성걸 교수 이런 분들이 왔어요. 전국에 우리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이 1,31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캔틸레버 구조의 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다 사례가 되고 있고 많이 도용되고 있고 지금 쓰이고 있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마치 책임을 뭐 어떤 국가나 설계나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걸로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사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중대재해법은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자교 사고가 첫 번째 중대 시민재해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데 관리를 책임지는 성남시는 교량들의 안전 등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성남시는 교량 안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 교량이 211개나 되지만 등급별 현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구에 이제 구조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청 담당으로 교량은 담당이 그게 돼 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시에서 좀 약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앞으로 이제 해야죠. 그렇게 저도 뭐 시장한 지 몇 달 안 되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신상진 시장은 뭐 구청에서 구조물 관리과에서 시장 한 지 몇 달 안 되니까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이 지금 위협당한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리 책임자가 구청 구조물 관리과나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종 책임자가? 네, 법적인 관리 주체는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가 맞는데요. 이 전체의 시장의 큰 틀은 시장과 부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시장이 지금 그 법리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사망사고 한 명 이상 일어났을 경우는 그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따지지 않고 여기서 일단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앞서 서은경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이번에 그 신상진 시장이 정자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배소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유 좀 콘크리트 말씀해 주세요.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이 굳어지고 그 이에 50년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통 수명을 100년을 보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구조물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30년 됐다고 다리가 무너진 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교 붕괴 원인을 조사했던 국토안전관리원회의 보고서의 원본에 의하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시장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한 그 본질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네, 청구하고 할 있는데 겁니다. 여기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유를 물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은 그 전문가나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이것은 어떻게 기반으로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금호건설과 LH 상대를 소송으로 해봐야 패소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리고 책임 회피성 그리고 이러한 그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답변 듣지 않고 우리 그 시장님한테 답변 그래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시라니. 우리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역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지정 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돼요. 그 있을 때마다 사건을 뭐 어떻게 정부나 뭐 전임 시장 탓이나 뭐 구청이나 뭐 하위 직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책임을 늘 전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최종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이고 설사 본인의 임기 중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장으로서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늘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의적 책임조차 없는 신상진 시장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교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된 것만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500 정도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아직 뭐 3,000억 정도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그 예산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천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32개의 지천과 고가도로에 대한 정밀 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4개 정도가 지금
다시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시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폭을 줄이고 그리고 보도를 놓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800억 원 안팎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천 내에 가로지르는 이종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추가로 예산하는데 뭐 행안부에 뭐 특결을 혹시 요청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행안부의 특교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교를 하든 도에 특조를 신청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마련이 좀 시급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망라하고 우리 뭐 의원들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당구 주민들 그리고 성남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탄천을 걸어다니고 지나갈 때마다 또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많은 그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책임감 있게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상기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자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탄천 율동 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되어 있습니까? 예, 푸른도시 사업소장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서영미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요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정자교 붕괴 사고로 그 안전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러한 불효불급한 사업 그리고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많은 반대가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불효불급한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떤지 일단 먼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푸른도시 사업소장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그 소장님 알겠고요. 이거 환경 영향 평가는 받았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 어디 율동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진행 중인데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그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환경 영향 평가를 수반하는 부분은 병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제 일단은 어떤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동의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율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야영장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은 제가 알기로 1차인가 했다고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고 그리고 환경단체들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일단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천 수질과 많은 그 뭐랄까 멸종위기급 뭐 이런 야생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환경 영향 평가 결과물이 나왔고 이 사업에 어떻게 연관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문가 집단 용역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등급에서 부분적으로는 1등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뭐 매일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산 자체가 지금 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 280억 맞습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불효불급한 예산을 우선은 사업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이러한 안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건 추후에 신상지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러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우려를 잘 불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시간적으로 밀어붙여서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성남은 도시형 도시입니다. 도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내는 곳도 여가 공간을 만드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네, 어쨌든 신상지 시장의 공약 사업인 명품 탄천 조성과 유럽동 르네상스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탄천 교량 재설치, 재마련에 또 예산도 마련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능한 행정이며 예산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안전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본 사업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보건국장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이 공석 중이로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뭐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데, 네, 우리 뭐 과장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네.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 저기처럼 괜히 답변 잘못해갖고 또 엇갈리면 안 됩니다, 시장님하고. 네. 그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위탁을 한다고 해서 신상진 시장이 공약을 해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뭐 위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뭐 현수막을 걸어서 뭐 좋은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대시민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탁에 관련해서 일단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남시 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아니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상지 시장의 그 정책과 의지 공약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추진하고 있는지. 의원님 일부- 저기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담당 국장이 없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의장님한테 들었을 아니 때는 잠깐만요. 언제 나오셨어요? 예 지금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나오시라고 해야 나오시는 거예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려는 건 알겠는데요. 일단 들어가세요. 네. 일단 답변해 보시죠. 네, 제 그 일단은 그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의료원이 사실 그 의사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제대로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공공의료 정책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팀도 지금 3개에서 4개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부분을 일단 강화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여기서 되도록 뭐 무슨 그 네. 정책이나 현안 발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원 위탁 관련해서는 추진되는 네. 게 없네요. 위탁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전문가 그룹의 어떤 알았어요. 예, 네. 예. 다 알겠습니다.
그 제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공약하고 또 현수막 내걸고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진짜 네, 이런 것은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을 기망해서 우리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 이 부분을 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물이 없이 이렇게 계속 성남시 의료원에 대해서 적자 운영을 하게끔 해버리는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신상진 시장의 그 아주 그 책임이 크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경영 개선이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뭔가 고민한 거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수준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이 자, 갈 수 과장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네. 답변이 계속 녹음기 듣는 것 같아갖고. 네. 일단 알겠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사진 하나 보내주시죠. 의료원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3년간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우선 저기는 뭐가 나와 있죠? 2021년도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자,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도 27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일단은 달성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담당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엄청나게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죠. 그리고 첫 해만 재무제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0억 원의 손실을 냈을 뿐 두 해 연속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물론 많이 받았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기후위기, 재난위기, ESG 시대,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앞으로 닥칠 재난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비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공공병원을 없애고 대학이나 지금 대학이 잘 추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민간에 그냥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700억 원의 가량이 들어가 가지고 설립한 주민조례로 최초로 설립한 성남시 의료원 그리고 지금까지 3천여억 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당당히 할 일을 해냈는데 지금 작년에 신상진 시장 취임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새로운 이제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특화된 병원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본 도심에 있는 차상위 계층 이러한 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오자마자 점령군처럼 의사들 원장 그만두게 하고 대학병원에 위탁할 때니까 누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의료진들이 누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의사 정원을 보면 99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58명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548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원 대비 64%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만둘 거예요. 이것은 신상진 시장께서 이것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의료원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후에 신상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관계상 백현 마이스에 대해서는 좀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평가위원 공모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고 선정 할 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의 공직자의 어떤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또 이해관계자일 경우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하게 됐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평가위원 추첨은 5월 16일 날 예비 평가위원 풀 159명을 구성하였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명단이 유출됐다고 있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 당일 5월 25일 날 전체 1210명 후보자 명단에서 추첨과 자격 검증을 통해서 17명을 선정해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네,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이거 수사 의뢰는 하셨어요? 저희가 하지 않고 뭐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했으면은 예. 그 수사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에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생각입니다. 뭐 이미 그 수사 의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뭐 굳이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네, 그것은 부분이 고발이 있다고 생각하진 된 거고 않는데 수사 의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사 의뢰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시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인지한 누구나 다 할 수 어쨌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엄청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자, 지금 현재 전나 시민들이나 내지는 그 시민 단체에서 지금 수사 어쨌든 중인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업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단할 생각 없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추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별도로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뭐 그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도 답변하시나요? 공무원 인사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공직기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1월 정기 인사가 좀 늦어졌고 수정구청장과 중흥구청장이 퇴직 준비 교육을 뭐 갔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이제 미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결위 총괄 질의에서 두 분의 능력과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두 분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데 뭐 혹시 그동안에 구청장을 다 하고 공로연수를 가고 또 준비 교육을 가신 분들은 뭐 어쩌면 또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시를 위해서 기여한 많은 공직자들이 관례상 1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기 일찍 한 해를 그만두는 관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유능하신 분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안 유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분이 알맞은 형태로 계신다면 그분들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공직에 기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일단은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좀 어쨌든 잘 해주세요. 신상희 시장이 인사 좀 잘 해주시고 공무원들 왜 못 믿습니까? 믿고 3천여 공직자들 믿고 그 조직을 활용하셔야죠.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하시고 탕평 인사 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셔야지. 그 무슨 정실 인사, 무슨 보훈 인사, 코드 인사 이런 것만 하셔갖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지난번에 예결에 나와서 총괄 질의 답변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몇 개 보여주시죠. 한 2개 더 있었는데 일단 미안해요. 부시장님께서 본인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전에 정영근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다른 부시장들 나와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답변 자세와 태도가 그 화면 보시면 더 잘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때가 2차 추경에 약 1,500억 정도 그 추경을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심사하는 자리에 나오셔갖고 저렇게 자세가 불손하고 태도가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이렇습니다, 이래. 아니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여야 임시회가 파행이 돼가지고 어쨌든 파행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예결위를 열어가지고 긴급 예산을 약 1,500억 정도를 통과시키는 그런 예결위 심사를 두고 있는 자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했는데 나와서 저렇게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 공직자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는 낙제점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자교 옆에 신상진 시장 취임 축하 1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현실입니다. ESG,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자연 환경을 지켜야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은 명단 유출 등 불공정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나가고 있으니 공정과 혁신의 희망 도시가 아니라 부정과 불신의 절망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1990년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민정신과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병행해서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가 더 이상 이러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표 의원님들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그리고 양당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대부분 가버렸는데 어쨌든 제안합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 정례회동을 제안합니다. 정례회동을 통해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민생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새로운 자치분권 2.0 성남시의회를 거듭나게 바랍니다. 경찰에 답변 주신 우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